오늘 잡초대석에서는 날씨, 나아가서 이제 기후의 중요성, 날씨가 산업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될지 이야기하는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캐스터를 거쳐서 날씨 칼럼니스트 그리고 기상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의 맹소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시는데 뭐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오늘은 날씨는 춥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좀 미세먼지가 맞아요. 좋지 않았고 그리고 좀 안개가 탁하더라고요. 와, 예민합니다. 역시 바로 날씨 얘기를 술술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밑밥을 깐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표님. 저는 날씨 칼럼니스트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진짜 칼럼을 쓰시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과거부터 제가 기상과 관련한 날씨 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제가 방송에 나오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좀 좋은 게 오늘은 네. 좀 다른 이유로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어. 왜냐면 제가 나오면 역대급 태풍이 왔거나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러네요. 보여지지 않았던 긴 장마가 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폭우나 폭설이 쏟아지거나 이런 날 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방송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왜 이러한 날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실시간의 상황들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이런 특이한 기상현상 외에도 꾸준하게 글을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날씨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강의 활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날씨에 대한 글을 써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아주 뭐 간편하게 오늘 날씨 어때? 이 정도로 이야기는 건넬 수 있지만 네. 뭐 글을 좀 심도 있게 쓴다는 건 정말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기상방송을 시작을 했었을 때, 네. 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워낙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기상캐스터가 기상정보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2000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날씨 방송에 꼭 사람들이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좀 멘트 하나를 좀 넣어야겠다라고 방송을 하는 첫날부터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같이 추운 날에 그 5손가락 장갑이 더 따뜻한지 요즘에는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 네 손가락이 고루고루 모이는 네. 우리가 네. 이 손모아 장갑이 어떤 게 더 따뜻하고 우와. 왜 따뜻한지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뭐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비 오는 날 뭐 파마 염색 안 하는 것도 옛말이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에는 왜 파마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날씨 방송에서 전달해드리니까 네. 이게 좀 약간 그 당시에는 특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그래서 지역의 한 신문사에서 네. 2009년에 날씨 칼럼니스트, 기상 칼럼니스트로 날씨를 한번 고정적으로 연재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그때는 위클리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000자 정도 되는 칼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벌써 네. 10년이 넘었는데 방송에서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글로 담으니까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와, 횟수로 10년째 그러니까 방송도 아니고 글을 쓰고 계시다면 일기도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일기도 뭐 1년 쓰기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만큼 많은 지식을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좀 자주 나오실 것 같아요. 최근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서 이런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기상캐스터를 했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기상캐스터를 하다가 돌연 그만뒀어요. 제가 이유가 기상캐스터를 그만뒀던 이유가 좀 더 전문성을 좀 갖춰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대기과학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날씨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날씨는 기상적인 학문이 기상학, 대기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주변 분들이 바보라고 했거든요. 왜 굳이 날씨를 따로 공부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네. 거의 뭐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들의 인식 자체가 날씨 자체를 과학이라고 보지 않았던 경향이 좀 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 분야이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이 미쳐질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기후변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이런 것들 날씨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좀 알려주는 활동들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방송으로 복귀를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내가 한편으로 좀 떨리고 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완벽한 준비가 되기도 전에 기후변화라는 이 타이틀로 너무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패턴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상청을 편들러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상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 사람 못지않게 그 중요성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상청의 예보 자체를 꼭 맞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경사회 때 날씨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날씨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기 위해서 속담까지 말을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현대과학과 만나면서 과거의 날씨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이 데이터들을 통계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날씨들을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이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치가 무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보가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예기치 못했더니 아니라 예측을 뛰어넘는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근데 물론 뭐 이제 과학 기술 발달이 이런 변화하는 기상 정보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은 이런 예측이 조금 더 이제 나아지기는 하긴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좀 예보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만큼 예측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날씨들, 기후 변화의 단점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직업 얘기로 좀 돌아와서 기상캐스터로 방송을 하셨잖아요. 왜 이 직업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이 직업이 나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어린 친구들이 미리부터 본인 직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분의 아나운서처럼 정말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던 정말 새내기 대학생 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방송을 준비를 했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기상캐스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상방송은 앞으로도 더 전망이 있겠고 이 분야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좀 여러 가지 도전을 또 즐기시고 하나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상캐스터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도 다른 직업들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기상캐스터를 했었을 때는 기상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게 이제 기상캐스터의 가장 큰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를 들면은 뭐 비 오는 날에는 파마를 하면은 잘 파마가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기상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미용업계와 날씨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를 그만두고 나서는 민간 기상사업체에 입사를 해서 기상 컨설턴트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산업과 기상하고의 연관성을 따지는 데에도 좀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상산업들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실제 날씨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상산업 전반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좀 날씨가 흐리면 기분도 안 좋다라고 맞아요. 하거나 뭐 몸이 아프다거나 어른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좀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담이 그냥 속담, 그 뭐 구전처럼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날씨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네,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뭐 시계를 보거나 뭐 날씨를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오늘 하루만 봐도 일어나면은 일단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곧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먹는 음식도 오늘 날씨에 걸맞는 음식 메뉴를 맞아요. 찾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전만 해도 서울이 영하 한 4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아마 패딩류를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네. 실제 통계청의 기온별 옷차림을 보면 영하권,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날에는 패딩을 입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영상 한 4도 이후에 한 10도 아래에 머무르는 기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패딩보다는 코트류. 그리고 13도 이상부터의 기온부터는 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얇은 자켓, 가디건류의 그런 옷차림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숨어있는 날씨 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같이 흐린 날 밀가루 음식 찾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국물 요리. 그렇죠.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한 음료로 체온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햇빛을 잔뜩 차단하고 있는 이런 날에는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적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날 밀가루 음식을 먹어주면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에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날씨에서 받아보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음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날씨 과학에 숨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역시나.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날씨를 활용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겠다. 네. 날씨를 활용한 마케팅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는 대학교에서 날씨 경영학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17년부터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학부 수업으로 날씨 경영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는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건대 전 세계의 80%가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날씨는 산업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류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폭염을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덥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그 날씨에 걸맞춰서 맞춰져 있는 옷의 어떤 디자인, 원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해 여름에는 팔리지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습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가전업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린다라는 마른 장마를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생산했던 제습기의 양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손실도 굉장히 클 거고 그만큼 판매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 같은 경우에는 기상 정보를 잘 예측을 해서 판촉 계획과 상품 발주 그리고 판매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연간 날씨 민간 상품의 폐기율을 날씨 정보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35%에서 무려 13%까지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을 본 금액 네. 자체가 142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단적인 예이고요. 날씨를 살펴보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날씨 산업, 기상에서는 기상 산업은 전반적인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정말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이런 기상이나 기후가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새로운 직업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기상과 관련된 이런 기상 마케팅, 날씨 마케팅을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감하게 작용하는 산업계 쪽에서는 기상 예보사라고 하는 이 포지션을 실제 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기상 예보사라는 그런 직업이 이제 이제 기업 같은데 이제 입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상 전문 담당자를 실제 채용을 해서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상 컨설팅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기상 예.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는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기상 기사와 기상 감정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2년 동안의 실무 경험이 취득이 되면은 기상 감정사와 기상 기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날씨 산업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산업에서 많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비전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와 산업의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이 변화가 많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린 뉴딜로 창출되는 일자리 자체가 날씨, 기상, 기후 변화에 대해서 창출되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계절 관리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계가 이런 어떤 5등급 차량들을 적발하는데 어떤 기계 역할이 있지만 앞으로는
쪽에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에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데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 변화의 악당들을 잡아내는 어떤 감시원들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나 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지금 NGO 쪽에 활동가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어떤 직업군이 돼서 앞으로 미래 산업의 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몇 년 전부터 우리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고생을 또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대가 바뀌는 만큼 기상산업도 분명히 좀 다양한 전환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IT 기술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산업은 결국에는 얼마나 기상 정보를 잘 관측하고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밀하게 기상을 관측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꼭 레이더라든지 인공위성을 띄워서 기상을 관측하는 것보다도 작은 드론을 띄워서도 기상을 관측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어떤 처리 장치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정말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쪽에 사람들이 조금 IT 분야 쪽에 영향을 기울인다라고 하면 기상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걸맞는 그런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도 뭐 기상 산업 굉장히 유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 기상캐스터를 교육하는 일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지 가치관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기상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상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디어가 워낙 방대해졌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스마트한 세상. 휴대전화를 보면서 기상 정보를 즉시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상캐스터가 필요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4년에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수치는 우리가 뭐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우리한테 위험한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해석에 대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상캐스터를 양성을 할 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보다 신속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상캐스터들이 방송을 할 때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화면이라고 해서 시각화시키는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동기화 한 번으로 얻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 더 빠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신속 정확한 정보보다도 이 정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설자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캐스터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날씨를 또 풀이하고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돕는 그런 직업으로서 기상캐스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쎄요, 기상캐스터, 날씨 관련 뭐 칼럼니스트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변화를 추구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기상이나 기후변화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함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미래를 그려야 될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상캐스터라는 어떤 그 타이틀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상 전문 방송인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기상 기후 전문가가 되어서 다양한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 멘트 활동뿐만이 아니라 글과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런 기상과 기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다리 역할의 커뮤니케이터로서 더 많은 활동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기상캐스터의 모습이 나갔는데 사실은
그 대표님의 제자분들도 저희 회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뿌듯함도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뿌듯하죠. 그리고 저는 그 기상캐스터가 되었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은 너무나도 행복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그 과거에 날씨를 공부한다라고 해서 바보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도 지금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이 가장 인생에서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후회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모두에게 축복받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좀 전망이 있는지, 어떤 게 좀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인지, 어떤 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직업인지라기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피디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말씀이신데요.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는지 물어보시죠. 혹시 뭐 저희 연합뉴스 추억이나. TV에서 일하는 친구라든지, 네. 네.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많기는 한데요. 지금 정말 이거 돌발적인 질문이시네요. 맞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연합뉴스 TV에 있는 구보나 기상캐스터가 가장 마음 아픈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제자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합뉴스 TV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데뷔를 해줘야 되는데 그날 제가 셋째 아이 출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서 그 분만실에 누워가지고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팁을 줬던 아이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그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기상캐스터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그 구보나 기상캐스터의 입사 연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 셋째 아이의 생일과 똑같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엄하게 좀 교육을 하는데도 이렇게 현장에서 기상 정보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이런 기상 전문 방송인들 너무나도 고생 많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 빌어서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니, 출산 전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그 마음만으로 아마 충분히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이 아마 이런 기상캐스터 그리고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표님의 포부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일단은 양성한 제자들이 기상 방송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워낙 잘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에너지나 산업,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저도 좀 또 다른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상 정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심각하게 내렸는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기후 변화의 속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과 다시 이제 좀 손을 잡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후 변화 심각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산화탄소 안 좋은 거 알고 있기는 하는데 생활 실천으로 옮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선에서의 기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앞으로 더 미래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테고 또 그분들 중에 날씨를 좀 관련 직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좀 조언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되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제가 학교에서 날씨 경영용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날씨라고 하면은 대기과학을 전공하거나 환경이나 에너지나 이런 관련 분야의 전공자들만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요식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날씨를 접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날씨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